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 자,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입니다. 오늘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9월달 추천주 리포트, 수익률 리포트 말씀드리고 10월달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도 소개해드리고 이번 달에 좀 볼 수 있는 좀 핫 이슈들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달 시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났어요. 예를 들면 3회작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구 건조증, 안약 관련해서 CMO 이슈로 인해서 62% 정도 한 달 만에 수익이 났고, 에코프로머틱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60% 정도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뭐 와이바이오, 우리기술도 전동 관련주로 엮여서 수익이 났었고, 피르너지와 한동화성은 이제 그 2차전지 관련주로 엮였고, 어제까지 크래프톤도 신고가 영역으로 도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HD 조선해양 이나 나노신소재도 어제 그저께까지 좋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추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이제 어제 드디어 매수가 위로 상회를 하면서 5%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니까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우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어제 이제 거의 4만 원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우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10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뭐 3회작이나 에코프로모트 이런 것들은 수익이 낮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절반 이상 줄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나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이버도 그렇고 KTH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수익이 나서 물론 손절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웨일을 이제 지금 만들잖아요. 블랙웨일에 대한 그 이슈가 있는데 그때 액침 냉각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GST 같은 경우도 KSO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쪽이 중요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나 2차전지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주도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 뭐 화장품이니, 방산이니, 뭐 화학이니,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으로 그칠 수 있겠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언급을 안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좀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주는 할부금리가 떨어지니까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구매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300원 초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 영업이익 이 극대화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은 조금 이제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품단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한화바이오파마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뉴어번트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WHO의 이제 그런 그 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무리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끌고 왔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손절을 하는지 일단 그건 좀 지켜보고 바이오다인도 좀 좋을 것 같다. SK바이오파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RPT 이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퓨처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어제 갔잖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파브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로서 이제 컴퓨터 소징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이제 그런 그 메타버스, VR, AR 관련 기기 연관돼서 OLED 시장이 좀 이제 좀 개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감안을 해서 착안을 해서 선익 시스템도 가져와 봤고, 제가 저번 달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넥스트 칩,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모트렉스 여러 가지 뭐 필런티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넥스트 칩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조금 더 탄력성이 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제가 좀 월중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O 증권 관련된 이슈로서는 이제 갤럭시 아머니티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급등을 했지만 이제 그 의료 AI 쪽이다 부분들이 이제 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JK, 그다음에 이제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 신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어 시장도 있겠지만 주가의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되는 오리온도 좀 10월 달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오토에뭐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 PSK 홀딩스하고 테크인 정도 나올 것 같고, 나머지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PSK 홀딩스나 테크인 정도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중국 관련주이면서 중국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가 중국이 경기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봤던 LG생건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주 웹젠, 그다음에 풍산도 가져와 봤고요. 노체 시스템주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전고점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월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는 이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잘 봐야 된다. 그죠? 10월 달에도 제약바이오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이면 화장품 관련주 등등 중국 관련주가 좀 기대된다.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기술적 반등.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퓨처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도 컨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의료 AI나 이런 관련주도 좀 체크해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좀 볼 수 있는 좀 주요 이슈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일본의 이제 신임 총리가 이제 오늘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시바 시게루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그 일본에서 되게 드문 또 기독교 신자라고도 알고 있고, 아베하고는 또 전혀 좀 결이 다른 비주류파입니다. 그 비주류파가 이번에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외가 좀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다른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과 다른 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아판 야토를 만들자. 미국과의 어떤 거리를 둘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 어쨌든 금리 인상은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 니케이 지수가 어제 4%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면은 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엔케이 트레이드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베를 이제 거의 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쇼킹한 나름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가미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일본 총리로 오르면서 일본은행 총재와 어떤 연관성,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NK 트레이드에 대한 활성화가 다시 한번 또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견조하고 파월 의장도 연설을 통해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여전히 이 이시바시게 루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자극이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고, 만약에 미국이 연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온다든지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경제의 경기 연착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금리 인하 가능하다 0.5%꼭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 장막판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은 중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 상해 종합 증시가 거의 8% 넘게 상승을 했고 뭐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중국 증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중국 증시를 봐야 될까 했을 때는 조금 난해합니다. 아직까지 넌센스합니다. 왜냐면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경기가 좀 부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오른 만큼 더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조금 어 좀 이순위로 좀 아직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월 달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10월 달에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일본은행 총재라든지 이시바 시게루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좀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도 여전히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10월 달에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물론 제가 한 종목군들 다 뭐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감안을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